자, 일단은 정치 테마주 한번 해보고 싶다. 네. 늘 내가 정치 테마주를 해보고 싶었는데 선거 직전에 자꾸 관심을 가져서 네. 너무 어려웠다 하는 분들은 지금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선거 직후기 때문에. 네. 지금 정치 테마주 하라 그러면은 다들 미쳤다 그러죠. 지금 선거 끝났는데.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거가 끝난 게 아닙니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어요. 아, 1년 후에? 네, 정확히 1년 후에 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선거 기간이고 정치 테마주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대선은 끝났지만.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유력한 이제 정치인들 관련주를 지금 사놓으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또 어려워하세요. 아, 누구 관련주를 사지? 누가 나올 줄 알고. 그러니까요. 누가 나올 줄 알고 어떻게 사지?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 안에 어떤 일정 수의 이상의 의석을 확보를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걸 사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국회의원 의석이 300개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유력 정치인의 경우에는 10석 이상, 10석, 20석 정도의 어떤 정확한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의원이 있습니다. 의원 또는 의원이 아닌 사람도 있네요. 네. 그런 사람들은 다음 선거 때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친땡파가 붙는 사람들, 이미 친땡파가 형성돼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선거 직후에 사놓으면은 다음 선거에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간다.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치인이 너무 많은데요? 하실 때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의석수를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의원이 있는 사람. 대표적으로 옛날부터 예를 들어보면 친노, 노무현. 네. 있었죠, 친노. 네. 그 다음에 친이, 이명박. 친이, 친박, 박근혜. 친문, 친자가 붙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 선거에서 발의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의석에서, 국회의원 의석에서 일정 부분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른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력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경선에서 졌어요. 근데 친박 세력은 굉장히 큰 세력이잖아요. 되게 단단했죠. 그렇죠. 그럼 박근혜 관련주를 이 선거 끝나고 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방선거하고 국회의원하고는 또 좀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지방선거는 좀 괜찮아요. 왜냐면 서울시장이 걸려있기 때문에. 근데 총선은 사실 그 선거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총선은 조금은 별로입니다만은, 물론 대선이 최고고 대선 지나갔으니까 지방선거가 그 다음으로 괜찮습니다. 서울시장이나 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도지사 출신이나 이런 사람도 다음 대선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방선거 나쁘지 않다. 그리고 뭐 어차피 대선 2030년 그때를 또 대비를 하려면 네. 반드시 지방선거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보면 지금 친땡파가 붙어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네, 별로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붙어서 진 다음에, 근데 친문계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문재인 관련주를 사놓으면 다음 대선 때까지 무조건 올라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과연 친땡파가 누가 있느냐? 일단은 민주당을 보면은 센 거 순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라인의 탄탄함? 사실은 그게 맞는데 지금 한번 잘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별로 없다는 걸 느끼실 텐데, 왜냐면 민주당은 친 이재명파 말고 없잖아요. 친명파 말고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래서 경선도 뭐 90% 득표율이 나왔고 친문은 거의 이제 소멸이죠. 일단은 민주당에는 친 이재명파밖에 없네. 그 반대되는 게 없네. 이제 이렇게 돼서 넘어가요. 친 누구파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민주당에? 친 이재명 말고? 아니요, 다 괴멸됐죠. 그렇죠. 네, 거기는 이제 그렇게 됐고,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면 양대 세력이 있죠. 친 한동훈이 있고, 또 친윤이 있죠. 근데 친윤은 다음 선거에 못 나오잖아요. 지금 검찰 수사받고 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윤은 다음 선거에 못 나와. 그럼 유일하게 다음 선거에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땡파는 한동훈이죠. 지금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친한계 의원이 20명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것도 대단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한동훈 일단 한 명 꼽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그 두 당 말고 원내 3당 있습니다. 개혁신당 아니죠. 원내 3당. 조국혁신당. 그렇죠. 자, 이제 조국혁신당은 원내 3당입니다. 네. 원내 3당은 또 교섭단체는 안 되지만 12석을 갖고 있어요. 무시할 수가 없는 수준인데, 개혁신당이 3석이고요. 4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무시할 수가 없는데, 네. 문제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조국혁신당을 보통 스킵합니다. 감옥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면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8월 15일 예, 광복절의 특사가 되냐 안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국 혁신당에서 이번 대선 때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으나 후보로 안 냈죠. 낼 수가 없죠. 감옥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이미 민주당을 많이 도와줬고 실제로 조국 혁신당 의원이나 조직이 민주당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도움을 줬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특검 할 때도 후보도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한 명씩 추천해가지고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도와주고 있는데 왜 도와주겠어요? 나중에 이제 사면해달라고. 네. 특사해달라는 기대감에 도와주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왜 남의 당을 도와줘요? 야. 이렇게 해서 열심히 지금 도와줘서 이 정권을 세우는데 공을 세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지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많이 도와줬으니까 보훈의 차원에서 8월 15일에 사면을 해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안 해줄 수도 있죠. 왜냐면 형기도 많이 남았고 내년 12월까지 형기입니다. 한참 남았구나. 네. 그래서 2년을 받았는데 작년 12월에 수감이 됐기 때문에 내년 12월이 이제 출소예요. 그러니까는 올해 8월에 사면을 해주면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시점 8개월을 복역한 상태에서 이제 사면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가석방 조건이죠. 가석방 최소 요건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다. 근데 뭐 사실 가석방 조건이 안 돼도 대통령의 직권으로 사면시킬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럼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상태에서 풀어줄 것이냐 아니면 그냥 형기를 다 채우고 나오게 할 것이냐 이런 선택이 있습니다. 내년 8월도 있잖아요. 내년 8월에 할 거면 안 하는 게 맞죠. 내년 12월에 출소인데 내년 8월에 하면 너무 뒤늦게 해주는 거니까 사면을 해준다는 거는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는 8월 15일에 바로 해줘야 효과가 나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느 쪽으로 가든 저는 조국 전 장관에게는 뭐 좋다고 봅니다. 사면을 해주면 해주는 대로 좋죠. 근데 만약에 안 해준다. 안 해주면 이제 조국 혁신당이 쓸 수 있는 수가 많아요. 일단은 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다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온갖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이런 데 후보를 다 내는 거예요. 기호 3번으로.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견제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조국 혁신당은 내 편일 때는 열심히 도와주지만 사면을 안 한다? 그렇다면은 얼마든지 압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압박 수단을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한 옵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지방선거 때 협력을 구하고 싶다면은 사면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일단은 원내 3당의 대표다. 내년에 일단 출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새로운 정권 창출에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사면의 가능성이 있다. 이거고요. 그렇다면 조국 관련주인 화천기계. 화천기계를 또 주시 안 할 수가 없죠. 이거 뭐 하는 회사입니까 근데? 화천기계는 말 그대로 기계 만드는 회사인데 현대차에 납품하고 뭐 이런 곳인데 뭐 코스피이고 멀쩡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 관련주로 지금 왜요? 그게 서울대라고 해가지고 네. 진짜? 네. 딱 저스트 그 이유에? 서울대니까 이제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진짜 근데 웃기네.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이 사면이 되든 안 되든 이제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고 8월 15일이 다가올수록 당연히 기사는 계속 나오겠죠. 되냐? 안 되냐? 누구는 된다 하고 누구는 안 된다고. 그게 막 될 거 아니에요. 매불쇼에서도 누구는 나와가지고 당연히 해야 된다. 누구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이슈가 되겠죠, 이제. 그러면 그때 그 이슈를 타고 이제 화천기계는 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랬다가 만약에 사면이 안 된다. 그러면 폭락을 하긴 하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 기대감에 화천기계는 충분히 상승할 수가 있다. 네. 와, 이거는 진짜 난이도가 높다. 근데 뭐 이제 정치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재명 당선 그렇다면 조국 사면 이게 사실은 연결되는 거여가지고 연결을 못 시켰습니다 저는. 아예 네. 3번은 아웃 오브 안중 그냥.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화천기계에. 하지만 이럴 때 사놓고 논란을 증폭되는 것을 이제 즐기는 이런 투자 방법이 바로 정치 테마주를 하는 방법이에요. 네, 정치 테마주를 물어보셨으니까. 네. 그래서 화천기계 이것은 광복절까지 괜찮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일단 정해져야 돼요. 근데 이 법무부 장관 후보 중에 박은정 의원이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네. 근데 이 박은정 의원은
뭐 본인은 안 한다고 하긴 했어요. 본인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 안 한다고는 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박은정 법무부 장관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근데 지금 국무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사표가 수리된 한 명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네. 그 한 명만 사표를 받았고 나머지는 그냥 전 정권 장관들이 그대로 국무회의에 들어가가지고 어색한 표정으로 다들 회의하고 있더라고요. 김밥 먹으면서 네. 막 4시간씩 막 네. 회의하고 그러는데 법무부 장관만 사표를 받아가지고 수리됐어요. 법무부 장관은 바로 바꾸겠죠.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박은정 의원이 만약에 된다면, 물론 본인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게 흘러간다면 조국 사면 확률은 좀 더 올라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네요. 네. 근데 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조국 사면 가능성은 남아 있죠. 계속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에게 또 대선 때 이렇게 도와줬는데 아무것도 안 해줄 안 거야? 할 거야? 모른 척 할 거야? 쌩깔 거야? 그러면은 그때 이제 쌩 깠어. 그러면 그래? 두고 보자. 지선 때 우리 후보 다 낼 거야. 그래서 이준석처럼 할 거야. 우리가 당선은 못 돼도 너 못되게 할 수 있어. 민주당 못 되게 할 수는 그 정도 힘은 있어. 우리 원내 3당이야. 이러면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하시겠죠. 어쨌든 그 과정에서 화천기계 할 수 있다.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보수분들이 이재명도 지금 버겁고 힘든데 조국까지 내가 생각하자니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가져왔지. 또 있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국민의힘도 있어. 한동훈. 네, 한동훈. 네. 네. 친한계가 있다. 네. 계파가 유일하게 있다 지금. 네. 현역 정치인 중에. 네. 한동훈 있습니다. 조국이 너무 괴로우신 분들은. 네. 그러나 한동훈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할지 안 할지 모르고 네. 당대표를 뽑을지 안 뽑을지 모르고 네. 당대표를 뽑는다 할 때 한동훈 전 장관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릅니다. 그 불확실성이 되게 많고 나가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김문수하고 또 다시 붙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당대표가 안 될 수도 있어. 당대표가 된다 한들 지방선거가 쉽지 않아. 좀 난관이 많긴 합니다. 화천기계에 비해서 조금 더 험난한 길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수익은 낼 수 있다. 태양금속. 태양금속은 뭐예요? 태양금속은 청주 한씨. 이 이유가 되게 웃긴다 이거. 청주 한씨. 네. 좀 더 이렇게 끈끈하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동창 사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청주 한씨. 그냥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서 태양금속이 이제 대표적인 한동훈 관련주인데 진짜 웃긴다. 그것도 엄청 내려가 있거든요. 당연히 내려가 있겠지. 그 김문수와 경선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려가 있어서 그냥 부담 없이 살 수가 있는데 네. 다만 조금 그 중간중간 노이즈가 많이 있을 수도 있다. 한 번에 확 올라가기는 장벽이 있다. 예. 근데 그런 걸 하나하나씩 이렇게 격파하면서 뚫어간다면 또 엄청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지금 선거 끝난 직후에 다음 지방선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한번 투자를 해볼 수도 있어요. 예. 오히려 막 코스피 대형주, 코스피 막 올라가고 이런 거 막 할 때 물론 뭐 ETF나 이런 걸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뭐 다른 종목은 다른 유튜브 가면 다 많이들 얘기하시니까 네. 화천기계랑 태양금속은 아무도 얘기 안 할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특이한 거여가지고 네. 제가 얘기를 했고요. 네. 이제 정치 테마주는 난 싫다. 네. 조금 더 일반적인 거. 조금 더 나는 좀 청주 한씨 이런 거 말고. 네, 그런 거. 좀 나는 좀 버겁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사실은 제가 오늘 한전 기술을 들고 나오려고 했어요. 네. 한전 기술이 이제 한국전력 자회사인데 원전 설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말해야겠다 했는데 떴어요?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게 좀 한전 기술을 가져올래다가 살짝 조금 이제 오늘 좀 아쉬웠죠. 이게 하루만 빨리 했어도. 근데 어차피 이게 편집되고 나중에 올라갈 걸 생각하면은 그래. 그럼 아예 좀 다른 걸 해보자. 그래서 이제 원전 쪽 말고 네. 이제 HJ 중공업. HJ 한진중공업. 네. 조선주입니다. 조선주. 네. 그래서 조선이 또 잠잠하거든요, 지금. 좀 많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한번 조선주가 한번 싹 올랐다가 지금은 조금 잠잠한 상태예요. 지금 완전 핫한 거는 원전, 반도체. 그다음에 방산. 네, 방산은 너무 올랐어 했는데 계속 올라가거든요. 방산 막 이런 게 지금 막 핫하고 조선은 살짝 지금
평평한 상태입니다. 평온한 상태예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아니 그렇다면 조선이 한번 안 갈 수가 없다. 네, HJ중공업 이제 정치 테마주 아닌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들고 왔습니다. 태양금속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보고 하나 골라라. 여기 화천기계 태양금속 HJ중공업. 저는 뭐 망설이지 않고 화천기계 고르죠. 제일 리스크가 큰 거 아닐까? 저의 어떤 성향상. 심장을 뛰게 하는. 근데 사실 그게 약간 좀 대중적이진 않으니까요. 네. 네. 화천기계. 조국 사면. 정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야 되겠네요. 전업 투자를 하려면. 저 왜냐면은 깜짝 놀랐습니다. 조국 얘기가 나올 줄은. 정치가 한국 주식의 모든 것을 다 관장하기 때문에 정치를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게 개꿀이에요, 이게. 네네네. 사실 10만 원.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라이브 보시고 네. 쿠폰으로 이제 10만 원씩 할인 받아서 들어오신 분들이 네. 또 잘 안 나가시더라고요. 이게 좋아요. 이거 쿠폰 사실 쿠폰 얘기를 들어야지. 지금 나와서 이런 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네.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매일매일 떠오르는 대로 쓰니까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 혹시 지금 채팅하시는 분들 중에 네. 이미 듣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오늘 이제 한전 기술 아주 제대로 하셨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다 하시면은 한 번쯤 하셔도 좋고 쿠폰 코드로 한번 해보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체험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또 좋은 게 지금 이런 후레니TV 이런 영상 늦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라이브를 놓치거나 뭐 후레니TV 멤버십이 아니면 늦기 때문에 조금 시의성이 떨어지는데 그런 글은 바로바로 착착 올라가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네. 여기서 종목은 들었는데 언제 사라는 거야. 그렇죠. 네. 그것도 궁금하시면 거기 이제 다 가격이 적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